8월 29일 정정 시장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으나 5장 넘어가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특히 S&P 500은 사상 처음으로 6,5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하락 종목들은 하락 종목들이 소폭 위로 마감을 했다는 점들, 왜냐면 엔비디아가 양봉전환에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워낙에 이제 그 어닝콜에서 제임스 당이 강력한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그래도 좀 반등에 성공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받쳐줬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경제지표가 괜찮게 나왔어요. 우선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죠. 예상치가 이제 3.0이었는데 3.3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잠정치,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세 번에 걸쳐서 이제 GDP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제 이 속보치가 3.0, 오늘 잠정치가 3.3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발표했었던 지표보다 가장 높게 나왔어요. 거의. 그래서 1년 만에 가장 높은 지표를 기록하게 되면서 관세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은 그 성장률은 여전히 좀 부담 없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수령 청구 건수도 최근 고용 자체가 좀 많이 오르면서 부담이 나왔는데 오늘은 전주 대비해가지고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고용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모습. 다만 최근에 우리나라도 어제 제가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이 고용 관련해가지고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최근에 정말 많은 감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인공지능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 스마트 팩토리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에 대한 좀 리스크가 아마 내년에도 연준의 금리에 대한 정말 강력한 좀 저항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S&P 500 종목들 브로드컴과 뭐 반도체 종목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좀 상승폭이 괜찮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지수를 받쳐줬고, 나머지 빅테크는 뭐 광부합, 약부합 이렇게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1%, 2%짜리가 거의 잘 안 보이죠. 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약간 쉬어가는 그런 시장이었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미국도 이 빅테크 종목들의 비중이 워낙에 시장에서 높기 때문에 빅테크 종목들이 좀 잠잠할 때는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이 약화가 되는 모습을 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기후변화 사기야, 너희들 신재생 에너지 하지마, 아니면 관세 매겨버린다 하면서 또 관세를 동원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결국 뭐다? 미국에서 파는 화석연료 LNG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LNG선 또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플랜트도 지을 거기 때문에 수혜가 될 수 있지만은 다른 나라는 이게 무슨 이야기죠? 근데 일단은 그것 때문에 우리 오클로입니다. 우리 오클로. 네. 뉴스케일 파워. 네. 그리고, GBA 번호바. 네. 뭐, 원자력.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 테마주들. 네. 비스타, 아리스타. 이런 테마주들이 좀 많이 올라간 모습들이 나왔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뭐, 미국이 워낙에 오늘 나쁘지 않게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야간선물도 플러스 0.44%, MSCI ETF도 플러스 1.62%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어제와 똑같이, 제 생각에는 강보합 구간으로 좀 마감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한국이 미국 관세율 인상 이 폭 50개 중에 18위로 정말 높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관세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뭐 장난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상납금이라는 단어는 좀 나쁜 단어인 것 같고, 아무튼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투자 금액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 네,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요거를 또 정부가 좀 채우기 위해서는 세수에 대한 또 압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은 기업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뭐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민간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 요금이라든가 그리고 건보료 관련해 가지고 좀 인상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그냥 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뜯겼을 뿐입니다. 좀 아쉽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 그리고 거래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제가 어제 마감 시황에도 제가 매일 마감 시황에 거래대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량은 6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6년 만에. 여러분들 거래량은 시장 자체가 확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리려면은 확실히 좋은 호재가 필요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주주 양도소득세 지금 빨리 9월 초에 결론 내려야 된다고 지금 민주당 이성훈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발의했었던 최대 배정수 분리과세 내용도 있고 좋은 내용들이 나쁘진 않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다. 다만 막 그렇게 폭발적으로 재미가 있기보다는 폭발적으로 재미는 어디서 나온다? 미국장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천히 미국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없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번 가을 변동수 확대되면 저가 매수가 기회다. 자, 2000년부터 2023년도까지입니다. 이 지표가 23년 동안에 나스닥과 코스피와 나스닥이 월간 평균 성장률인데 9월 달에 안 좋죠. 여러분 왜 9월 달에 안 좋습니까? 네, 여름 기간 휴가 끝나고 와서 현금을 많이 쓰고 왔고,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권에서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건 약간 좀 이제 요 행사 관련해서는 약간 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도시전설 쪽으로 또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가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위에 또 이제 연말 랠리, 산타 랠리까지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우리가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4.5% 금리를 굉장히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6개월 이상 그 장기 금리를 유지하다 금리 인하 할 경우에는 지수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더라. 이때까지 다 그랬다. 골드만삭스가 그런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후에 반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최근에 프랑스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를 우리가 걱정해야 되나요? 네. 사실 여러분들 프랑스는 좀 이제 안 좋은 얘기지만은 유럽의 짱깨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진짜 자국 내 프라이드 강하고, 네. 근데 뭐 지금 이 문제도 많고, 그리고 돈 진짜 많이 풀었거든요, 프랑스가. 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그냥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레버리지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레버리지가 항상 본인의 소득의 한계치를 넘어가는 순간, 그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빚을 못 갚는 상황이 와. 빚이 나는 상황이 와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까지 거의 왔거든요. 그래서, 타산지석을 타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똑같은 행보를 했었던 미국, 일본이라든가, 우리를 치고 오르고 있는 뭐 대만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들도 우리나라가 좀 보고 배울 수 있겠죠. 과성장 이후에 어떻게 나라가 좀 저성장 국가로 들어드는지. 근데 안 해. 이런 걸 알아도 이런 걸 알아도 안 한다. 제가 어제 이 지표를 보면서 여러분들 좀 이제 어떤 분이 쓴 걸 제가 좀 감명을 받았는데, 제가 뭐 자주 미국은 맨날 미국 망한다 하지만 사실 미국은 망한다 말 나온 지가 거의 뭐 한 2000년도부터 계속 망한다 말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패권을 가진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미국은 문제점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미국의 모든 경제 지표를 다 방구석에서 다 뜯어볼 수 있어. 네. 그리고 웬만한 또 보안서류 같은 경우도 5년 10년 있으면은 그게 엠바고가 풀려버리죠. 그런 것들 알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문제를 시끄러운 이유가 문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끄럽다. 문제를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이즈가 계속 발생하고 뉴스가 많이 나오고 시장에서의 흔들림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 그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정치적으로 지금 관세처럼 강한 드라이브를 작동시키든지. 근데 다른 나라들, 특히 아시아권을 딱 집어서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뭐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터지잖아요. 일단 숨겨. 일단 숨기기 급급해. 숨기기 급급한 다음에 일단 자기는 정권만 넘기면 된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문제점이 보통 이제 5년, 10년 뒤에 터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터진다는 겁니다. 지금 딱 그게 프랑스예요, 여러분들. 근데 약간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도 지금 국가 채무가 거의 뭐 산더미 그다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5년, 10년 뒤에 터졌을 때 그때 누구 탓할 거냐? 그때도 지금 20대 욕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맨날 20대 욕하잖아. 20, 30대 또 욕할 거냐? 그때는 아무튼 이런 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채무 관련해서 보니까 이런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은 안 망합니다. 미국이 망할 때는 이미 다른 나라는 전부 다 파산이에요. 항상 제발 그런 유사 언론 유튜버에 속주 좀 마라. 망한다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 일단. 왜냐면은 망한다고 말하는 게 쉽거든요. 세상의 모든 이슈에는 다 불합리한 점과 문제점이 있어요. 해결할 방안은 사실상 많이 없어. 방구석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뭐 맨날 미국 욕하고 영국 욕하고 프랑스 욕하도 우리나라나 잘합시다 좀. 그런 사람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지 지금.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고, 자 아무튼 그리고 제가 최근에 레드팀 블루팀 여러분들 레드팀 블루팀 어디입니까? 우리 블루팀이랑 레드팀이잖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미국, 한국, 일본에서 태어나실래요? 중국, 러시아, 북한에서 태어나실래요? 아니 이걸로 결정 난 거 아니야? 왜 레이더팀 빠는 새끼들이 많은 거야 이렇게 언론에는. 저는 그 사람들 다 간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중간에 있다가 블루팀으로 좀 한 두 발짝 옮겼죠. 네, 두 발짝 옮기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레이더팀에 있던 뭐 시진핑 갑자기 이제 미국 이제 케플러라는 걸그룹 공연을 갑자기 취소하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또 한한령에 대해 가지고 우리 특사들 보내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꼬장 부리고 있고 북한 갑자기 미사일 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게 낫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아니라고요? 네 아니라고 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신고해버리게. 아무튼 나 농담이고 자 북한인 김정은이 9월 3일날 열병식 행사 참여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튼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사실 원래 북한이 김정은이 아시겠지만은 중국 그렇게 안 좋아해요. 북한이 김정은이 제가 유일하게 한 발언 중에 마음에 드는 발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본은 100년의 적이고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그래서 사실 중국이랑 지금 북한의 사이 별로 안 좋은데 이번에 초대가 되면 좀 이게 개선이 되려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약간 우리나라랑 좀 협상했으면 좋겠어. 네, 저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하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북한 북한에 탄압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우리나라가 지원해주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한다.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죠. 북한에 지원해주면은 좀 사설이 길어지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북한에 또 지원해주면은 아니 또 북한 군인들이 다 먹는 게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결국 군인들도 결국 나중에 전역하면은 북한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인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워낙에 북한보다 더 잘 사니까 뭐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두 명씩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뭐 김정은이 죽고 또 언젠가 죽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3대 이상 세습된 국가는 잘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자, 한국 기업들이 금융, 세금, 노동 부담에 투자 좀 주춤해졌다. 규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노란봉투법이 유효기간 6개월 정도 아직 남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좀 정비하고 그냥 미국으로 가면 되죠. 다른 베트남이라든가 대만으로 가면 됩니다. 네, 그냥 가면 되지 뭐. 회사는 뭐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면 된다 생각하고 뭐 나머지 알아서 하겠죠.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는 지금 이 지지율이랑 이제 커플링 동화되었어요. 지지율이 떨어져야지 우리한테 나중에 사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지율도 높고 지수도 높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사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뭐 경영주들 뭐 K시술 어제 킴 카다시안 관련해가지고 뉴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킴 카다시안이 한국 와가지고 피부 미용을 받고 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중장기적으로 뭐 나쁘지 않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약간 성장 이것도 이제 우량주로 보는 게 맞죠. 여러분들 피부 미용은 이제 성장주가 아닙니다. 다 성장했어요. 경쟁이 좀 심화되기 때문에 좀 잘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K푸드 차라리 저는 식품 네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농심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신고가 때렸잖아요.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 휴머노이드 로봇, 뭐 우주항 이런 걸로는 돈 못 번다. 어차피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이제 뭘 해야 된다? 라면 팔아야 된다. 제 유튜브에 이제 한가득 있습니다. 라면 팔아야 된다고. 그래서 라면 관련주, K식품 관련주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사에서는 뭐 10월달에 금리 인하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뭐 자기들도 모른대요. 네, 솔직히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미국이 금리 인하 하면은 후발적으로 따라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갑자기 금리 인하 때려버리면은 또 지금 부동산 가격이 또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또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은 계속 올라요, 여러분들. 네, 그냥 부동산 하시는 게 제일 일단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그 다음에 한국 주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별적 일정 정보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일정 정보도 많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최근에 자 LG 생활건강에 좀 이게 제가 좀 열받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코카콜라가 가장 비싼 나라인 거 아시나요? 얘네들이 독점해서 그래. LG 생활건강이 코카콜라 가격 봐 가격 500리터 2,400원이 말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독점이 없어져. 이게 실적도 드럽게 안 나오면서 이번에 메가 이슈 나올 때 코카콜라 파는 건가 했는데 또 안 판대요. 하여튼 주가 관리도 드럽게 못하면서 고집도 많아.
아무튼 그렇고 현대차가 지금 또 노조랑 또 협상이 또 거부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파업 리스크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나. 지금 네이버도 지금 자회사에서 자회사도 아닙니다. 이제 하청업체에서 본 모에 관한 교섭 요구하고 있다. 벌써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고 각오하세요. 네, 아무튼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뭐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되는데 어차피 오늘 휴장이니까 상관없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훈풍이 불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렇다고 폭발적인 탄력이 나오기보다는 또 가둬놓은 가겠죠. 또 가둬놓은 갈 거니까 조심하시고 최근에 유상증자가 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네, 유상증자 좀 조심하면서 그냥 지금 주가가 고점인데 성장주 돈 못 버는데 주가 고점 올라가는 애 있잖아요. 요런 애들은 약간 조심 경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